오늘도 해바라기 사연방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오랜만에 만나게 된 친구의 신기로 남자친구의 소름 끼치는 과거를 알게 되면서 헤어지게 된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살을 앞두고 있는 29살 직장인 여자입니다. 제가 겪은 소름 끼쳤던 일을 공유하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되었네요. 저는 지방에서 살았기 때문에 서울로 상경하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여서 누구나 알만한 대학교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꿈에 그리던 서울로 상경을 하게 되었고 대학 생활을 하면서 적지만 많은 연애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선 대학을 졸업한 뒤 남들처럼 취준생의 길을 걷게 되면서 취업을 성공하게 되었어요. 취업을 성공한 뒤 주변을 둘러보니 남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얼마 남지 않은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부탁한 끝에 한 친구가 마련해준 소개팅 자리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소개팅 자리에서 만난 남자친구는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남자친구도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그 소개팅 날 이후로 저희는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가게 되었고 정식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와 만난 지 8개월쯤 되었을 때 고등학교 때 정말 친하게 지내던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 친구와는 정말 평생을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절친한 친구였는데 성인이 되고 난 뒤 3개월 정도 지난 후 모든 사람들에게서 잠적을 탔었어요. 제일 친했던 저에게도 어딜 간다는 말 한마디 없이 사라졌던 친구가 항상 믿기도 했지만 정말 그리워서 그런지 오랜만에 온 연락이 너무나 반갑고 기쁘더라고요.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는데 예상한 반응이 아니었어요. 현주야, 진짜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대체 연락도 없이 뭐하고 살았어? 민지야, 미안해. 만나면 해줄 얘기가 많아. 혹시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괜찮아? 별다른 약속이 없긴 한데 왜? 그럼 그날 보자. 끊어. 이렇게 자기 할 말만 하고 끝난 친구의 모습에 당황스러웠지만 지금까지 뭐라고 지냈는지 보고 싶지는 않았는지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토요일만 기다렸어요. 그렇게 다음 주 토요일이 되고 나서 친구가 문자로 보내주었던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친구였지만 바로 알아볼 수 있었어요. 살이 살짝 빠지긴 했지만 예전 모습 그대로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보자마자 친구가 다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응? 갑자기 왜 다행이야? 사실 내가 20살이 되고 난 뒤에 신병을 앓았거든. 그런데 너네한테 알리고 싶지 않았고 나도 나를 인정하기까지 오래 걸렸어. 아, 나는 그런 줄도 몰랐네. 그럼 요새는 어떻게 지내? 얼마 전에 신내림을 받았는데 계속 너가 꿈에 나타나더라고. 그런데 좋은 꿈은 아니라서 너무 걱정되길래 수소문해서 연락했지. 아, 진짜? 나 요새 되게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데 별일 없어. 너무 걱정하지 마. 혹시 너 만나는 사람 있니? 그건 왜? 그래? 그러면 다음에 남자친구분이랑 다 같이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가 잘 끝나고 여태까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즐겁게 하루를 마무리했었어요. 그런데 현주를 만나고 일주일 뒤쯤부터 계속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때쯤부터 남자친구와 결혼 이야기를 주고받기 시작했을 때쯤이었어요. 저는 회사와 가까운 곳에서 자취를 하기 때문에 그날도 출근을 하기 위해서 걸어가는데 강아지들이 저만 보면 엄청나게 짖어대더라고요. 그때까지는 별 생각 없이 오늘 강아지들이 되게 많이 짖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회사에 도착을 하고 업무를 봤습니다. 업무를 보는 와중에 졸음이 너무 많이 오길래 커피를 타러 갔는데 아니 평소에도 자주 타먹던 정수기 뜨거운 물에 손을 크게 데워버린 거예요. 정수기 물에 이렇게 크게 데일 수가 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크게 다쳐서 어쩔 수 없이 반차를 쓰고 응급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하루는 그냥 운이 좋지 않구나 라고 넘어갔었는데 그 이후부터 계속 안 좋은 일만 반복해서 일어났더라고요. 대부분 안 좋은 일들이 사소한 것이라서 요즘 조금 운이 안 좋네 라고 생각했었지만 그 생각을 바꾸게 해준 날이 하루 있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걸어서 출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걷고 있는 대로변으로 택시 한 대가 담을 넘고 저를 쳐버린 것입니다. 크게 다치게 되었던 저는 결국 입원을 하게 되었고 핸드폰을 켜보니 현주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떠 있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는 현주가 계속해서 제가 꿈에 나온다는 말이 기억이 났고 바로 현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지야, 너 어느 병원이야? 제가 다쳤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바로 병원을 물어보는 현주의 말에 놀라서 무의식적으로 제 병원을 이야기해줬더니 30분 만에 병원에 도착하였더라고요. 현주의 상태를 보니 엄청 급하게 나왔는지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슬리퍼만 신고 달려온 모습이었어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래? 왜 이렇게 급하게 왔어? 내가 다친 건 어떻게 알고? 너가 미심 같은 거 이런 거 잘 안 믿는 거 정말 잘 알고 있는데 이번 한 번만 들어주라.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현주는 제가 미신을 잘 안 믿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발 한 번만 믿어달라며 사정사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우선 이야기해보라고 했습니다. 그 뒤로 들려오는 말은 다소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현주의 꿈속에 처음 나왔던 저의 모습은 정상적인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주는 민지가 잘 지내고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꿈속에서 나오는 제 모습이 점점 수척해지면서 미친 여자 마냥 막 웃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하루가 지나갈 때마다 달라지는 저의 모습 뒤에 보이는 어떤 형태가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걱정이 된 나머지 저의 번호를 수소문해서 찾아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실제로 만난 저의 모습은 멀쩡했기 때문에 다행이라는 이야기가 먼저 나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의 뒤에 뭔가 붙어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저에게 원한을 가진 것이 아니라 저희 주변 사람이 원한을 가지게 되어 저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바로 혹시 만나는 사람이 있냐고 물어본 것이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지금 너 보니까 확실해졌다. 너 혹시 남자친구랑 결혼 얘기했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너 만난 뒤 일주일 뒤쯤부터 결혼 얘기가 나오긴 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친구의 말이 정말 소름 끼치고 무서웠지만 7년이 넘게 보지 못했던 친구보다는 현재 저를 너무나도 사랑해주는 남자친구가 더 신뢰도가 높았기 때문에 우리 둘 사이를 왜 갈라놓으려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났었습니다. 근데 그런 저의 속마음이 보였는지 현주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래, 7년 만에 나타나서 이렇게 하는 얘기 바로 믿어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러면 혹시 내가 해달라는 대로만 해줄 수 있을까? 진짜 그렇게만 해주면 더 이상 참견하지 않을게. 라고 하길래 솔직히 저도 이야기를 들은 이상 찝찝했기 때문에 들어보고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원하는 게 간단하더라고요. 그냥 남자친구한테 너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일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사실대로 얘기해. 얘기 안 하면 내가 너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괴롭힐 거야. 라고 한마디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알겠다고 하면서 한마디 하고 나면 더 이상 제 연인 사이에 참견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병실에서 현주가 있는 바로 앞에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똑같이 한마디 뱉었습니다. 그런데 예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 모를 텐데? 알 수가 없을 텐데? 횡설수설하는 남친의 말을 듣고 살짝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남자친구에게 사실대로 말하라고 몇 번 이야기했더니 자기 입으로 털어놓더군요. 사실 어렸을 때 그때 사귀던 여자친구와 아기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자친구는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하며 그 여자친구를 자기 집에 데리고 왔었다고 해요. 그런데 남자친구 부모님이 그 여자친구를 심할 정도로 못살게 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심했는지 동네 사람들이 남자친구 부모님을 말리려고 경찰에 신고한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군요. 부모님도 없었던 여자친구는 기댈 곳도 없어서 그 지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 여자는 뱃속에 있는 아이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다 들은 저는 이런 걸 숨기고 저와 결혼을 할 뻔한 이 남자에게 정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저는 그날 이후 남자친구와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와 관계를 정리하고 나니 저에게 벌어졌었던 이상한 일들도 이젠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저를 먼저 찾아와 걱정해준 현주에게 정말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자주 만나고 있어요. 알다가도 모르는 게 사람이라는데 제일 큰 실수를 사람으로 할 뻔했네요. 혹시라도 다른 분들이 궁금해하실까봐 후기 사연 남겨드립니다. 그러면 남자친구였던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지 현주에게 물어보니 그 남자는 계속 결혼을 결심할 때마다 원한을 가진 그 여자친구 령이 상대 여자를 괴롭히고 떨어뜨려 놓으려고 할 것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어릴 적부터 조상이 돌본다는 이야기를 들어왔었는데 현주가 저에게 그래도 수호령이 한 분 계셔서 그날 조금이라도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제가 그날 수호령이 안 계셨다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였을 것이라고 하더군요. 미신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저이지만 이번 계기를 통해서 그 세계를 잠깐이나마 체험하게 되었네요. 종교는 자유이지만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